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달서구 감삼동과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달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함께하는 봉사, 함께 빛나는 달성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름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초복을 맞아 다룬봉사단이 농협 달성군 지부의 후원을 받아 지역 보훈가족들에게 사랑의 추어탕을 정성껏 전달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지난 15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6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콘서트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박원규 의원과 남현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자체 제작한 넘버블 퍼포먼스 뚜들뚜들 선사시대를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청룡홀 무대에 올립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구아트웨이가 현대아울렛 대구점과 협업해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방스튜디오 작가들의 단체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달서구 감삼동과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목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기대가 큽니다. 오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우리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대구 시민은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1~2차에 나눠 지급됩니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대구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오프라인은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됩니다.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대구 지역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점은 제외됩니다. 배달 앱에서는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도움 좀 안 되겠습니까? 예. 필요한 시장에 가지고 사면 좀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예. 생활비 써야지. 예,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고맙겠고요. 진짜 비 때문에 나라가 걱정입니다. 어르신들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으며, 지역 소상공인 매장들은 소비 쿠폰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할인 행사를 마련하는 등 소비 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달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함께하는 봉사, 함께 빛나는 달성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번 활동은 달성군 청소년봉사단과 관내 학교봉사단 소속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봉사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체험학교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달성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실습, 소화기 실습, 대구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체험 활동,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환경브레인 올림픽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체험하며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평소에도 막 병뚜껑, 페트병 모으기 같은 거 하다가 학교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왔습니다. 불은 친근하다 느꼈는데 위험한 점이 많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기서 일단 불을 끄는 것도 배우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배워서 좀 좋았어요. 친구들한테는 이런 데 좀 많이 와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환경, 안전, 인권 등 지역사회 주요 이슈를 주제로 구성된 본 체험학교는 지난해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참여 기간을 더욱 강화해 진행됐습니다. 오늘 체험하면서 이제 심폐소생술하면서 이제 누구를 부를 때 좀 자세히 불러야 하고 또 다른 거 소화기나 그런 것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화기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걸 해서 재밌었어요. 평소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방법도 다 모르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여기 봉사체험 와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번 체험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송종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는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봉사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름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슈프라이트 행사는 당초 19일 예정이었지만 많은 비로 하루 연기돼 20일 맑은 날씨 속에서 열렸는데요. 수련관 한편에는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선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터풀장과 슬라이드, 컵 속 숨은 공 찾기, 동전 넣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동생들이랑 같이 오고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재밌고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행사장 곳곳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고 물놀이 후에는 휴식 시간과 안전수칙 안내도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시원한 음료와 컵라면이 제공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네, 어제 못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오늘 더 즐겁게 놀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음식들과 같이 함께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아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저쪽에서 물놀이를 하고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놀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초복을 맞아 다룬봉사단이 농협 달성군 지부의 후원을 받아 지역 보훈가족들에게 사랑의 추어탕을 정성껏 전달했습니다. 이번 추어탕 전달은 지역 보훈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소속 어르신 100여 명에게
따뜻한 보양식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다뤄온 봉사단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추어탕을 끓여 준비했으며 보은회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포장된 추어탕을 한 그릇씩 정성껏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룬 봉사단의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단체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고생하시고 하신 분들이라서 저희는 늘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봉사로 조금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처럼 늘 건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어탕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올 여름 잘 이겨내세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늘 감사드리지요. 오늘도 아침 6시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룬 봉사단 화이팅! 추어탕을 전달받은 한참전 용사는 이렇게 더운 날에 따뜻한 보양식을 챙겨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큰 위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협 달성군지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전달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지난 15일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먼저 진행됐는데요. 박정길 의원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달서구 통합돌봄국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진원 의원은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권숙자 의원은 파우초와 호산초의 학교 통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임미연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교통 체증을 언급하며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영빈 의원은 달서구의 관행적인 성립 전 예산 편성 문제를 짚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요,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김정일 의원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뒤 산회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6일 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콘서트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보다 친숙하게 인식하고 자발적인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와 감동을 결합한 문화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콘서트는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렴 판소리를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의 청렴 특강, 그리고 청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 샌드아트 공연으로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부패 문제를 감성적인 접근으로 풀어내 직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 향유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함은 물론 일상 속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이번 청렴 콘서트를 통해 전 직원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바른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달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 정세가 엄중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광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월성이동 행정복지센터의 빠른 신축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평생학습관과 진로진흥센터가 함께 들어와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좁아서 옆에 경계선에 있는 대림건설의 310평의 종교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대림건설은 시세대로 땅값을 달라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공시시가를 주겠다라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성일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월성 이편한 사장 주민 4,500명이 대림건설 회장에게 땅을 매각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을 두고 있는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대림건설 회장에게 손편지로 땅을 매각해달라는 편지를 보낸 바 있고 답장이 없어서 대림건설 회장을 만나 간판 짓기 위해서 서울에 직접 상경해서 대림건설에 있는 경제연합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로 대림평생학습관과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바라보는 감회는 남다릅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크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밝고 오래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는 1903년도에 지어져서 32년 만에 완공되었고 그런데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보다 빠른 1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넓고 좁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는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보다 직원이 6명이나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23개동에 직원들이 찾아오고 있는 면적을 조사해보니까 월성 2동이 가장 좁은 행정복지센터 두 번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행정복지센터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월성 2동은 좁고 낡은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서구에 좋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서 주민들이 달서구에 좋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땅이 없다, 부지가 없다 이런 연고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땅이 없다는 현재 있는 2층으로 되어 있는 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3층 내지는 4층으로 증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주민들이 완전하고 행복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목적일 것입니다. 달서구의 예산이 매우 어려운 곳에 살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를 지평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일원의 비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안내 책자를 보면서 주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 100명 중 2명이 치매
환자의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고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인구가 약 52만 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만 추정 치매 환자는 8,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지난 2019년 5월에 달서구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어르신 치매 예방 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 관련 책자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도 약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작은 글자로 많은 내용을 넣어 매년 만드는 홍보물을 제대로 읽으실 수 있는 어르신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둘째, 이렇게 만든 홍보물조차 어르신들이 제대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홍보물을 행정복지센터나 달서구청에 놔두면 어르신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만든 안내 책자라면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두어야 하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댁으로 갖다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번 보고 버리는 홍보물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는 안내 책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슬이 써말이어도 개의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써도 주민을 위한 마음이 없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필요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좋은 정책은 많은 예산이 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보살피는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 홍보물을 만들기보다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언제나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치매 예방 책자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 아트센터가 여름 방학을 맞아 자체 제작한 넘버벌 퍼포먼스 뚜들뚜들 선사시대를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청룡홀 무대에 올립니다. 지역의 선사 문화를 창의적으로 풀어낸 이번 공연은 대사 없이 움직임과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관객이 타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참여형 무대로 꾸며집니다. 공연 전 로비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초연에 이어 서사와 무대 구성이 한층 깊어진 이번 시즌은 지역 창작진과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 정보는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구 아트웨이가 현대아울렛 대구점과 협업해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방스튜디오 작가들의 단체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아트웨이 공방스튜디오 입주 작가 8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5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1층 갤러리와 2층
8층 전시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의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엔 참여형 원데이 클래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업사이클링 인형 만들기, 아로마 테라피 체험, 레진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예술이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15일부터 달서 별빛 캠핑장, 상인역 뒤 광장 일대,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일부 등 세 곳을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이번 지정은 법정 금연구역 외에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족과 청소년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달서구는 금연 안내 현수막 설치와 함께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 홍보와 흡연자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건강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무더위 속 갈증 해소를 위해 고당류 음료와 간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당류 과잉 섭취 예방에 나선 소식입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시원한 탄산음료 등 가당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설탕이 다량 포함된 음료와 가공식품 섭취 증가로 인해 비만, 당뇨병 등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10대 청소년과 20에서 30대 청년층의 당류 섭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시민 건강 놀이터를 중심으로 나다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저당 조리 실습, 가공식품 속 영양성분표 읽기 교육, 당류 줄이기 실천법 등으로 구성되어 시민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당류 섭취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7에서 8월 동안 여름 특집 나다운당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합니다. 첨가당 섭취와 건강 문제, 슬기로운 간식 선택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당류 퀴즈 이벤트, 월간 온라인 콘텐츠 알기 쉬운 당류 이야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캠페인과 연계한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당류 섭취 줄이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건강관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우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위치한 세천늪 테마공원이 지난 3일 대구시 최초로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된 소식입니다. 세천리는 금호강과 마천산, 청룡지맥의 공산이 어우러진 연화부수형의 명당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세천늪 테마정원이 자리한 세천리 1669번지 1호는 과거 세천늪이 있던 장소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저류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는 20개 임시거처로 활용되었고 2021년부터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정원이 조성되며 옛 이름 세천읍도 되찾았습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영하며 총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 비율 40% 이상, 체험 및 편의시설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달성구는 지난해부터 약 10억 원을 투자해 화장실, 수변 데크, 물레방아, 오두막 등 편의시설과 체험 공간을 확충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정원 인근에 약 240면 규모의 노상주차장도 조성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총면적 12만 4,987제곱미터인 세천읍 테마정원은 정식 등록 이전부터 SNS를 통해 튤립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사랑받아왔습니다. 봄의 튤립과 등나무, 초여름 장미, 가을의 핑크뮬리 등 사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선보이며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편의시설과 주차장 개선으로 앞으로 방문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누구나 찾아와 머물고 싶은 명품 정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주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선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말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과 국토교통부 지원금 상향으로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청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일반인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허그안심 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진행 상황이 안내됩니다.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2023년도 졸업생 김규빈과 배신욱이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된 소식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젊은 기술 인재들이 모여 각국의 기술력을 겨루는 세계적인 기능 경연대회로 매 2년마다 열립니다. 김규빈과 배신욱은 2023년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배신욱은 전기 제어 직종에서 은메달을, 김규빈은 산업용 로봇 직종에서 은메달을 각각 수상하며 기능기술 분야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의 성과 뒤에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전공심화동아리가 운영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전공심화동아리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의 전문 기술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장비 활용, 멘토링, 심화 실습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이준구 교장은 기술 교육 시스템이 세계 수준의 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공심 동아리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중학교는 지난 11일 찾아가는 달성문화 교실 사업으로 과학 유튜버 궤도와 함께하는 과학 토크 콘서트를 연 소식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 인근 초등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과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선택과 무의식의 숨은 과학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노홍인 교장은 학생들이 과학에 친숙해지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월 1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7일 문화유산을 매개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군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문화유산의 공동조사와 체계적 관리, 관광자원 공동개발, 인적, 물적 자원, 상호 공유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선사시대 유산이 있는 달서구와 삼국시대 유산을 지닌 군위군이 함께 관광권역을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간 상생과 균형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라며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7월 15일부터 3회에 걸쳐 2025 초, 중, 고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는 초등학교와 중고 특수학교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구청과 달서 평생학습관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공교육 강화와 무상급식, 진로 진학 지원, 디지털 체험교육 확대 등 주요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교통안전과 방과 후 프로그램, 진학 상담에 대한 다양한 건의와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이 화원시장 방문객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복합시설로 마련한 공중화장실을 본격 운영합니다. 군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화원초등학교 내 유휴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지난 18일부터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남녀 각각 1동씩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경관형 화장실로 꾸며졌으며 앞으로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소공원도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유휴 공간을 주민 친화적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 류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더운 여름 독거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돌봄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한방 삼계탕 30인분을 정성껏 조리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안부를 살폈고 17일에는 남성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요리 교실을 열어 요리 교육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의 식생활 자립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박동수 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웃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김성질 육아업장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중한 인연 봉사회는 지난 7월 20일 구 화원교도소 주차장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 250여 분을 모시고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노래자랑과 장구, 하모니카 공연, 가수들의 무대가 더해져 무더운 날씨에도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봉사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했으며 비록 더운 날씨에 땀은 흘렸지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나눔 봉사는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무더위 속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서적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